김병조의 단맛 쓴맛. 오늘은 10년 전 2009년 5월 23일 충격적인 방법으로 우리 곁을 떠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제로 할 것은 저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시비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참 좋아했습니다. 우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소탈하고 또 아주 서민적인 그런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성격적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솔직한 모습, 돌직구적인 그런 성향이 저와 비슷한 점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좋아한 이유는 바로 노무현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걸 넘어서 흠모한다고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잘못된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도전 정신이었고, 또 하나는 정도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까지 또 갖지만은 사실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입니다. 소위 말하면 아웃사이더였어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남들 다 가는 대학도 나오지 못했고, 또 변호사를 했지만은 뭐 법조인으로서도 그렇게 화려한 경력은 없습니다. 게다가 정치에 입문해서도 정치적 기반도 매우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대통령이 됐어요. 국민들은 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을까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의 몸짓을 국민들은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가 보여준 모습이 어떤 거였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에 남는 모습이, 물론 저도 이제 그때 기자 생활을 할 때입니다만은 50 비리 청문회 때 그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정인들을 향해서 독수를 퍼붓고 심지어는 자기 국회의원 명패까지 던지는 그런 모습이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를 대신해서 표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겁니다. 대리만족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가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생방송으로 평검사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검사들이 일국의 대통령을 몰아붙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죠? 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그런 모습은 그가 싫어했던 기득권, 권위주의를 스스로 타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게는 그게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노무현 정신은 뭐냐? 정도입니다. 정도. 1990년에 소위 말하는 3당 통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그걸 이제 3당 야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자, 노태우의 민정당, 그리고 김영삼의 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공화당, 이 3당이 통합을 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3당 통합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꼬마 민주당이라고 해서 작은 몇 명 남지 않은 그런 비주류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3번 연거푸 선거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도 절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보라는 듯이 선거에서 이겨서 재기를 했습니다. 끝내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조건이 나쁜 그런 상황에서도 정도를 걸었다. 여기에 일단
1차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나 선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에 굴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2번째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용기와 신념에 국민들은 감동의 박수를 줬던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렇게 국민들에게 특히 가진 것 없고 배움이 짧아서 우리 사회에 늘 아웃사이드로 살아가고 있는 약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소위 강남 부자들, 기득권 보수 세력들은 뭐라고 했느냐? 애들이 애를 뽑았어, 애를 먹고 있다, 이런 비아냥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에는 사실은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노무현이라는 우리 사회의 비주류 아웃사이드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 자체에 저는 방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저 기득권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여기에 저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노무현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약자들의 꿈과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마지막 발걸음에 국민들은 슬퍼했습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그가 전직 대통령이라서 슬퍼했겠습니까?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노무현이라는 그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숨쉬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그 꿈과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슬퍼했던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 그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울었을 겁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한 번 아웃사이더는 영원한 아웃사이드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가진 자는 덜 가진 자에게 베풀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도 인정을 하면서 태생적 부족함이 좀 있더라도 우리 사회에 영원한 아웃사이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화합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촛불민심이라는 작은 힘이 모여서 거대한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정권조차도 또 잘못된 기득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무현이 보여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어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10년 전 5월 23일 저는 소백산 등산을 가는 버스 안에서 비보를 접했습니다. 그날따라 소백산 정상에는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하염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슬펐나 봅니다. 앞으로 다시 10년 후에는
노무현 정신이 또 다른 꽃으로 우리들 앞에 활짝 피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